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 흐름. 저 이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그런 건데,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DNA와 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염색체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풀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자, 아무튼 DNA는 이게 길다란 거 전부 다 DNA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중에 어떤 단백질이 발현이 되기 위한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부분은 군데군데 있어요. 이렇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건 DNA가 엄청 길고 거기에 유전자들이 각각의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제일 여기에서는 제일 작은 단위고, 유전자보다는 DNA가 더 큰 거고요. DNA보다는 염색체가 좀 더 큰 거야. 자, 그래서 아무튼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그런 유전 정보가 그 핵 안에 있는 그 DNA에 저장이 되어 있고, 유전자라는 것은 DNA의 특정 부분이다.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의 특정 부분이다. DNA는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핵 속에 있으며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응축되어서 염색체가 됩니다. 한 분자의 DNA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군데군데 있으니까 유전자가 많이 있는 거고, 각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유전자 단백질. 예를 들어서 근데 갈색 눈동자랑 뭐 파란색 눈동자가 있을 때, 갈색이나 이런 거는 멜라닌 색소가 많이 있으면 갈색이 돼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서 갈색이 돼요. 근데 이 멜라닌 합성 효소는 이 유전자에, 갈색 눈동자에 가지고 있는 사람 유전자에 이 정보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많이 만들어졌고, 걔가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서 갈색이 된 거야. 형질의 발현이 일어나는 거죠.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이유가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 파란색이냐?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 유전자가 달라서. 자,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효소가 결핍되거나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유전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나 페닐케토누증이나 알비노증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이 될 거고. 자, 유전 정보의 흐름은 생명 중심 원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생명 중심 원리가 희한하게도 뭐 사람이든 세균이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를 가져다가 거기에 있는 유전 정보를 전사를 한다. RNA로 전사를 한다. 그러면 그 RNA가 핵을 빠져나와서 리보솜에 가서 그 유전 정보를 이제 RNA의 이제 유전 정보를 번역을 하면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NA에서 RNA로 RNA를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근데 이 전사되는 과정은 요거는 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는 리보솜이다. 리보솜. 자, 요런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 자,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의 염기 서열, 염기의 배열 말하는 거죠. 염기 서열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DNA는 A, T, G, C 이렇게 네 가지 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따라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데, 자, DNA에 있는 세 개의 염기 쌍을 3염기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DNA에 있는 A, T, G, C 중에 이제 세 개의 짝을 3염기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가 번역이 되어서 RNA에 있는 세 개의 염기쌍을 코돈이라고 불러. 이거는 코돈이라고 해요. 이건 코돈이라고 하고 이건 3염기 조합이라고 해. 코돈에 총 64종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아무튼 이거 DNA를 이렇게 전사하는 과정에서 T는 A로 전사하면 되는데, A는 원래는 DNA로 따지자면 T가 와야겠지만 RNA에는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TA, A 대신에 T가 아니라 유라실이 와. C 대신엔 G가 오고 G 대신엔 C가 오는 건 맞는데, 그리고 왜 또 세 개의 쌍을 이루게 되냐? 만약에 두 개의 쌍을 이루고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경우의 수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 4개 중에 하나 오는 거고, 그 다음 자리에 4개 중에 하나 오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16가지밖에 안 돼.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개야, 20개. 그러니까 다 지정을 못해요. 이 아미노산 붙여라, 이런 지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를 더 차지해서 총 64종의 코돈을 만들어, 뭐 AAA, 뭐 UUU 이런 식으로, GGG 이런 식으로 64종이면은 20가지 아미노산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남잖아요. 또 남는 건 어떤 건 종결 코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 이제 그만 아미노산을 그만 붙여라 이런 것도 있고, 게시 코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중복되는 게. 코돈이 159쪽에 나와 있네. 잠깐 볼까요? 159쪽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64개가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유랑 유유신은 다 페닐알라닌을 붙이는 신호고, 이게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류신, 세린, 플로린. 이게 종결 코돈이야. 종결 코돈. 그만해라 이제. 타이로신, 시스티딘, 글루타민, 시스테인, 트립토판, 아르지닌, 이런 게 다 아미노산의 종류야. 아미노산 종류. 이런 걸 붙여라. 요거 먼저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해독하는 거 해보십시오. RNA로 전사한 다음에 번역. 차근차근 해보면 되는데요. RNA 염기서 요거 이제 전사하는데 AT가 아니라 U죠. U C G T 대신에 A가 오는 건 맞고요. G C C C U G G U C U C U C C 이렇게 오면 되고, 3개씩 끊어가지고 유유는 이제 페닐알라닌 CG 아르지닌, GCC 알라닌, GGU 글리신, UCU 세린, 또 UC인가요? 세린, CCC 푸롤린. CUU 잘못 그렸어요. 예? CUU가 없어요. CUU 요거 아니요 요거 빼먹었다고? 하나 둘셋, 여기 요 사이? 네. 그러네. CUU 뮤신. 류신이 없네요. 류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빈칸에 들어갈 RNA 염기서열과 아미노산 순서를 썼고요. A는 유라신,
구안인은 사이토신 그 상보적인 결합을 하게 된다. 이해 가시죠? 네. 자, 위에 다시 그림 나와 있는 거 다시 보면은 이게 원래 DNA가 두 가닥인데 이 RNA를 보고 주형으로 사용한 가닥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형은 이게 주형이 돼서 여기가 전사가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전사에 사용된 가닥 얘 아니야.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가 ACCAA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한 거고, 하나하나는 여기에는 3개씩은 3염기 조합이고요. 얘네들은 코돈이라고 부르는 거고,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이 그 번역이 돼서 붙여지면 리보솜에서,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아미노산 쭉 이렇게 연결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그게 이제 잘 꼬이면은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그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은 전사라고 해요. 전사. 세포의 핵 속에서 일어난다. 세포의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다시 앞쪽에 다시 볼까요? 자, 156쪽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부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게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였음을 의미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다 똑같아가지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유전 정보의 전달 과정. 자, DNA에 따라서 RNA의 염기들이 결정되는데, A 대신에 A의 반대편은 U, C, G, T는 A가 옵니다. 번역되는 것은 리보솜에서 코돈에 맞춰서 아미노산 붙이는 과정이고, 그 형질 발현, 합성된 단백질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여 형질이 나타난다. 형질은 뭐 어떤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번, 2번, 3번 해보시고요. 유전자, DNA 한 분자에 하나의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거고요. 유전자, 원래 우리 몸에 유전자가 뭐 한 몇만 개 필요하거든요. 몇만 개. 근데 DNA 염색체는 46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DNA 가닥에 되게 많은 유전자가 있는 거죠. 자,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된다.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맞네. 그 다음에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것 같고요.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유전질환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A 과정은 전사라고 하고, B 과정은 번역이라고 하고요. A 과정은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B 과정은 리보솜이죠, 리보솜.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고. 자, RNA의 유전자가 형질로 발현되려면 전사가 일어나야 된다. DNA에 맞네. 전사 일어나야 되고, RNA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된다. 맞네. 사람의 유전자는 세균의 유전 부호 체계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 자, 원래 적혈구가 동글동글해야 됩니다. 모양이. 그래야지 이런 작은 그 틈도 잘 지나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런 데가 나오면 이게 잘 튕겨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남 모양처럼 생기면 이런 데 이렇게 막 쌓여요. 이렇게 막. 그러다 보면 빈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고, 그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서 신체 여러 기관에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되고요. 페닐케토너증은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타이로신으로 분해하는,
근데 그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질병인데, 근데 그 효소가 없으면 페닐알라닌의 몸이 쌓이고 페닐케톤으로 바뀌어서 이게 약간 독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뇌 조직이 손상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적 장애를 일으킵니다. 예. 뇌가 이제 파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현저히 낮아지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둘 다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현되는 질환이고 특정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죠. 유전 질환의 공통점을 통하여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특정 단백질 쓰면 되고. 자, 남모양 적혈구. 염기가 한 개만 바뀌더라도 유전 부호가 바뀌어서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져서 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원래 CTT 있어야 되는데 T 대신에 A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전사될 때 GAA를 하고 GA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붙이면 돼. GA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GAA. 원래는 글루탐산이네요. 예. 원래는 얘가 글루탐산이 붙어야 돼. 근데 하나가 바뀌어가지고 GUA로 바뀌었어요. GUA는 류신이에요. 류신이 붙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운이 좋아서 얘랑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별일 없어요. 그러면 진짜 운이 좋은 건데, 이거는 근데 운이 나쁜 거죠.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해 버리니까 정상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생겨서 요런 애가 이렇게 차곡차곡 겹쳐가지고 모양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혈액의 흐름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이 괴사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겠죠.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염기 서열이 바뀐다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바뀌어서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내신탄탄 그거 빨리 하고 있어가지고요. 1등급 도전까지 163쪽까지 160에서 163쪽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유전자는 DNA 특정 부위에 있는 거는 맞아요. 특정 부위에 있고, 사실 DNA가 엄청 긴데 정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더 많아요. 여기는 왜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에 있는 거 맞고요. 생물 유전자 수는 염색체 수와 일치한다. 그건 아니고, 염색체는 뭐 사람은 46개인데 유전자는 훨씬 많아. 이거 아니고, 유전자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된다. 맞군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유전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 기억은 염색체, 니은은 DNA, 디귿은 유전자. 이렇게 딱 구분을 하셔야 되고, 1번 기억은 지금 염색체인데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요. 니은은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다. 뭐 DNA니까 맞는 거고, 한 분자의 DNA에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 맞고요. 이온을 구성하는 염기는 지금 DNA이기 때문에 유라실은 빠져야 되죠. 티민이죠. 타이민. 특정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디귿에 담겨 있는 게 맞습니다. 답은 4번. 유전자에는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다. 맞죠?
합성된 멜라닌 합성 효소의 양에 따라 눈동자 색이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지금? 많으면은 갈색이고 적으면은 지금 파란색. 그러니까 지금 사실 파란색 바탕에 지금 갈색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나 봐. 그러니까 아무튼 저 멜라닌이 적으면 파란색 눈동자를 갖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 서양 사람들이 멜라닌 색소가 적어서 백인이거든요, 백인. 예, 그런 눈동자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예, 눈동자 색깔도 파란색이 많잖아, 서양 사람들이.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단백질 합성을 통해 형질로 나타난다. 예, 맞습니다. 단백질을 합성해서 그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 예, 그게 이제 형질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 간은 전사라고 하고 전사돼서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예, 번역이 되면 단백질로 되는 건데 기억이 RNA고 예, 전사 번역 맞고 나가 핵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리보솜에서 일어나고 가가 핵 속에서 일어나죠. 자, DNA의 유전 정보에 대한 방식인데 한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하는 게 아니고 세 개. DNA 염기 서열이 다르면 저장된 유전 정보도 달라질 수 있고 DNA를 구성하는 염기의 비율이 같으면 저장된 유전 정보도 같다. 아닌데 그러니까 순서가 비율이 같더라도 순서가 다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배열 순서가 같아야 돼. 배열 순서. 염기 서열. 비율이 아니라 서열. 코드는 총 64종이 있는 게 맞고요. DNA가 가지는 3개의 염속된 염기이다. 대충 읽으면 맞는 것 같은데 RNA. DNA가 가지는 3개의 염기 서열은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해요. 3염기 조합. RNA라고 돼야 되고요. 한 종류의 아미노산 지정하는 코드는 한 종류만 있다. 아니에요. 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20개고 코드는 64종이니까 중복되는 게 나와요. 답은 1번이고요. 사람의 유전자를 세균에 넣으면 사람의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대로 세균이 아미노산을 결합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슐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인슐린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전 부호 체계가 같다라는 거고 세대를 거듭하면 달라졌다 아니고요. 세균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라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사람과 세균의 동일한 유전 부호 체계를 갖는다. 맞는 이야기고요. 5번 답이고 9번에 자 지금 요게 주형이 아니라 이게 주형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주형인데 틀이 되는 건데 얘가 CCG가 되야겠죠, 그렇죠? CCG 기억은 맞고요. 1번 맞고요.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코드는 UAU다. 아미노산 1 얘네 요거 UAA 맞네. 코돈. 그 다음에 가 과정을 통해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된다. 맞죠? 전사. 나 과정에서 연속된 4개의 RNA가 염기 하나를 지정하는 게 염기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하는 게 아니라 3개. 답 4번이고요. 번역 과정에서 RNA와 리보솜이 필요합니다. 자, 이 DNA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서열 쓰시오. UCG U가 아니라 A죠. 처음에 AUUGGC UCA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최대 9개의 유전부호를 포함한다. 유전부호를 포함한다. 유전부호 최대 9개? 4개지 지금 하나 둘 셋 4개. 왜 최대라는 말이 왜 붙냐면 만약에 왼쪽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뭐 최대 4개가 맞죠.
전사된 RNA에서 세 번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드는 왼쪽에서부터죠. 왼쪽에서부터 GGC니까 틀렸네. 이것도 GGC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DNA로 합성된 폴리펩타이드는 최대 4개의 아미노산을 합성합니다. 이것도 이거 맞긴 한데 왜 최대라는 말이 붙냐면 혹시 같은 애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코돈표를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같은 애를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최대로는 각각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면 최대 4개가 되는 게 맞죠.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과 2 가닥 중 어느 것을 전사했냐. 2가닥이죠, 그쵸? 가닥 2다. 왜냐면 이제 가닥 2를 그 2가닥의 상보적인 염기가 RNA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쓰면 될까? 여기 이제 모음 답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사 과정에서 DNA 염기의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므로 제시된 RNA의 염기 서열에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지는 DNA 가닥 2가 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뭐 RNA의 상보적인 배열이 DNA 가닥 2이기 때문이다. 뭐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시된 RNA의 상보적인 배열이 DNA 가닥 2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자, 전사 과정이니까 CUA, GUU, CAC라고 하면 되고요. 유전 정보는 DNA로부터 RNA로 전달된다 맞고요. 나에 해당하는 코드는 GUU다. GUU 맞고요. 가와 다에 저장된 아미노산은 모두 유신이다. 가는 CUA, 유신 맞네요. 다는 CAC, 히스티딘이네. 틀리네.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페닐알라닌이 자꾸 쌓인다. 그런 게 이제 페닐케톤효증이고, 멜라닌 색소 합성이 안 된다. 이건 알비노라고 합니다. 알비노증이고요. 요거는 페닐케톤효증이고. 가를 통해 유전자가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나? 가를 통해? 모르겠는데. 나의 효소의 생성에 관련된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다. 맞고요.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합성되지 않아 유전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맞죠? 니은디그 4번. 자, 남모양 적혈구가 생기는 이제 원인이고요. 코돈 GAA와 GUA는 서로 다른 아미노산 지정을 했습니다. 비정상 헤모글로빈 구성하는 아미노산 개수는 똑같아요. 개수는 그쵸? 이게 하나씩 밀려간 게 아니라 여기가 여기로 치환된 거기 때문에 개수는 똑같은 거고,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맞네. 디귿. 기억 디귿 고르시면 되고요. 1등급 도전. 자, 어떤 곰팡이가 생장에 필요한 아르지닌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각각의 단계별로 아르지닌 합성 과정에서 효소가 필요한데 1에서 3은 각각 다른 효소의 합성에 관여한다.
맞지? 효소 1, 2, 3 관여했으니까 유전자 1 이상으로 효소 1이 합성되지 않으면 물질 A가 B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효소 1이 있어야지 A가 B로 가겠죠? 근데 유전자 2에만 이상이 있을 경우, 자, 곰팡이는 C가 있을 때 아르지닌을 합성하지 못한다. 아니죠? 유전자 2면 효소 2가 없는 건데 2가 하는 역할은 B를 C로 만드는 건데 C가 이미 있다 이 소리거든요. C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아르지닌 만드는 거는 할 수 있다. 답은 3번. 2번에 자 A는 핵이고 B는 미토콘드리아, C는 골지체 그런 거네요. A에서 가 과정이 일어난다. 핵에서 전사 되는 거. 나 과정에서는 B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필요하다. 맞죠? 이거는 지금 하여튼 동화작용 일어나는 거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만들어주는 거 맞고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 맞습니다. C가 가 과정에 필요한 효소가 합성된다. C에서 아니 이제 리보솜에서 합성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효소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 효소가 하는데, 근데 이거는 골지체잖아요. 리보솜에서 합성한 효소가 필요한 거지. 기억력 4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인슐린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대장균이 증식할 때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도 복제하는 거 맞고요. 대장균에서 사람 인슐린 유전자의 전사와 번역이 일어난다. 대장균에서 사람 인슐린 유전자의 전사와 번역이 일어난다. 맞죠? 사람과 대장균이 전사와 번역 과정이 같지만 유전 부호 체계 다르다. 아니죠? 4번 답이고요. 마지막 4번.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자.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코드는 이렇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네. 기억 부분의 염기 C가 T로 바뀌면 아미노산 3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이게 아닌데, 이게 뭐냐면, 이게 끼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만 바뀐다는 소리예요. C였는데 T로 바뀌었다. 그럼 뒤에는 영향을 안 줬기 때문에, 요거 아미노산 다른 걸로 바뀔 이유가 없고, 니은에 G가 삽입이 되면,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다 밀리는 거예요. 이러면 더 큰 일이 벌어지죠. 여기 G가 삽입이 되면 다 밀려요. 그래서 아미노산 4는 코도는 UG가 지정한 아미노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G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도 C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렇게 되죠? 그 아미노산 4가 맞네. UUG가 맞네요. 이해 가실까요? 여기 끼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G에 C가 이제 코돈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3개씩이니까 아미노산 네 번째 아미노산은 지정하는 코돈이 바뀌죠. UUG로 바뀝니다. 그래서 3번 답이네. 조금 쉬었다가 중단어 정보 마저 할게요. 중단원 정보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해보자. 2번부터 13번까지. 구성 단계 가와 나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생물 A의 강아지 무궁화 중 하나네. 그 다음에 조직계가 들어가 있네요. 조직계가 없는 게 강아지죠. 조직계가 있는 게 식물 무궁화. 다른 건 다 조직이나 기관은 다 있으니까 다 있고. 기억에서 디귿은 모두 있습니다. 맞고요.
A가 무궁화, B는 강아지 같고요. 그 다음에 식물 뿌리는 기관에 해당, 기관. 근데 가는 기관, 조직계잖아, 조직계. 아니죠. 가가 조직계니까. 3번 답.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A는 RNA가 합성된다. 잘 모르겠는데 RNA가 합성됩니다. 이거는 좀 일단은 보류하시고, RNA가 핵에서 합성이 되냐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합성되긴 하는데 일단 놔둬. 그 다음에 B는 단백질의 분비에 관여한다. 골지체죠. 골지체 맞아요. 그죠? 단백질 분비에 관여합니다. C는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게 아니죠? 이거 미토콘드리아하고 이 D가 연목체인 줄 아시죠? 3번이 틀린 게 답이고요. D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광합성 동화작용이기 때문에 이는 물과 노폐물 저장한다. 맞아요. 이 F4에 물과 노폐물 저장합니다.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A는 리보솜 같아요. 이 점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미노산이 생성이 된다. 생성이 아니라 단백질이 단백질 생성되는 거고요. B는 세포 내의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소포체에 맞고요. 합성된 단백질은 C로 운반된 후 세포 바깥으로 분비된다. 골지체를 통해서. 니은 리그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는 애가 있고요. 뭐 이렇게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과하는 애가 있고, A와 C는 막단백질이 필요하다. 맞죠? 이게 단백질입니다. 지금. B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지금 전부 다 농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농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확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질 C가 이동하려면 세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 근데 이게 이동 방법이 확산이거든요.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에너지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한 거는 능동수송이라고 해서 그런 거는 필요하지만 이거 에너지 필요 없습니다. 막을 통과하건 그냥 인지질 이중층 막단백질 통과하건 인지질 이중층 통과하건 다 에너지 필요 없다. 확산은. 자, 밥을 먹으면 소장에서 녹말이 포도당이 돼요. 분해한 거죠. 분해한 건데 이거는 이화작용. 효소가 관여하는 이화작용이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폐에서 호흡 운동으로 들어온 공기 중에 산소가 모세혈관 이동한다. 이건 확산이에요. 확산이고 세포음 나와 있는데 세포막에 막단백질 통과한다. 아니죠. 산소는 그냥 인지질 이중층으로 직접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연소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한 번에 때문에 틀렸네요. 반응이 진행되는데 한 번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 니은은 세포막에 막단백질을 통해 일어난다. 틀렸죠? 딴 거 보고 있었구나. 1번 맞아요.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카탈레이스가 생체 촉매 역할을 하고 활성화 에너지 낮춰주고 반응 빠르게 하고. 3번. 자, 이거는 이제 동화작용이죠. 붙이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니까 A, B, C로부터 C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거 결합을 만들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돼. 동화작용할 때 에너지 흡수해야 돼. 이러한 작용을 하는 효소의 예로 아밀레이스겠다. 아밀레이스는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아니죠. 효소는 입체 구조에 맞는 특정 물질 반응물과만 결합하여 작용할 수 있다. 맞죠? 기질 특이성이 있습니다. 2번 답이고요.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유전자의 유전 정보 DNA의 당과 염기 서열에 저장된다. 당에는 똑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염기 서열에 저장되는 거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 당 염기잖아요. 그때 당은 똑같으니까 거기에 저장된다라고 표현은 안 됩니다. 안 좋습니다.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어 형질이 나타난다. 맞네.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 이상으로 인한 유전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맞죠? DNA 3염기 조합이 한 개 단백질을 지정한다. 아니라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 아니라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아미노산. 자, 9번에 지금 요 가닥을 주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UUG, 얘도 UUG. 자, 그 다음에 간은 핵의 내부다. 맞죠? 전사되는 과정. 나는 리보솜에서 진행됩니다. 예, 맞죠? 기억의 염기서열은 UUG입니다. 3번 답이고요. 이유는 DNA로부터 전사되어 만들어진다. 맞죠? RNA. 그 다음에 아미노산 2를 지정하는 코돈은 ACA다. ACA 맞네요. 코돈이라고 물어보면 ACA 말하는 거고요. 3염기 조합 물어보면 요거 말해야 되고, 코돈은 RNA지.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코돈 GAA와 GAG 같네요. 둘 다 글루탐산 써있네. 가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의 아미노산 개수는 정상 단백질과 같다. 위에 뭐 읽어봐야 되나? 여기 밑에 염기 다른 것들 제시되어 있지 않은 거는 모두 정상이랑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미노산 개수는 같은 거고요. 나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유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나는 정상이랑 똑같네, 그쵸? 갑니다, 가. 나는 정상이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식물세포, 동물세포라고 판단하였다. 맞게 판단했고요. 판단한 까닭을 세포 소기관 기호와 이름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이게 식물세포에는 F 염록체가 아니라 세포벽. F가 세포벽, 바깥쪽에 세포벽이거든요. 세포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는 이제 염록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나로부터 알 수 있는 거. 효소가 재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DNA 유전자가 형질로 발현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사되고 리보솜에서 그대로 번역이 되죠. 번역되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칸 채우기만 간단하게 하고
1번 가로 1번 세로 안팎으로 물질 출입 조절하는 세포 소기관은 그 세포막. 1번 가로 1번 세포막. 그 다음에 세로 1번 식물 세포에 있고 세포막 바깥쪽 세포벽. 예, 세로 1번 세포벽. 2번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된다라는 원리는 생명 중심 원리. 예, 가로 2번 생명 중심 원리. 세로 2번 생명체에서 합성되어 물질돼서 촉진하는 물질 효소라고 한다. 생체 촉매. 세로 2번 생체 촉매. 3번에 세포 구조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엽록체. 가로 4번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물질로만 작용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네, 뭐로 써 있는 거야? 하여튼 4번 기질 특이성이네요. 그쵸? 기질 특이성. 그 다음에 세로 4번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예, 물질 대사. 세로 4번 물질 대사. 가로 6번 DNA 유전 정보가 DNA RNA로 전달되는 과정 전사. 가로 5번 RNA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으로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번역이죠. 번역. 5번의 번역이고. 가로 6번에 전사죠. 핵 속에서 일어나는. 가로 7번에 세포 구조에서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 합성되는 장소 리보솜. 가로 7번. 가로 8번 세포막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특성.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선택적 투과성. 세로 5번은 삼투고요. 삼투. 세로 6번 아는 건데 세로 6번은 3번이군요. 세로 3번은 미토콘드리아.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미토콘드리아.